안녕하세요, 배종만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지금 시기가 6월의 중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마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자, 장마 시즌이 시작이 되면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의 양이 많을 때 그리고 비의 양이 적을 때 우리는 어떤 장소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비가 내리는 와중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말에도 비 예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가시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필드에 도착을 해 보시면 배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있는 자리가 전부 물이 차 있었던 자리입니다. 5월 달부터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저수지나 댐권에 지난 겨울 동안 채웠던 물을 계속 배수를 하게 됩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 다시 빠져있던 물은 다시 차오르겠지만, 지금 시즌이 산란이 끝나고 수온이 굉장히 급격히 오르는 시즌, 그러면서 배수가 시작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낚시가 많이 힘들죠. 산란 후기 동안 잠깐 조항이 좋았던 그런 필드에서 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배스는 어느 정도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낚시를 잘 안 했던 저런 제방권에서 낚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장마를 앞두고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또 한 번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한층 달아올라서 수온이 25도 넘어가고, 수온이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배수도 적정 수온대를 찾아서 시원한 그늘이나 아니면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양의 비가 오고 또 배수가 진행되면서 연안에 술들이 막 자라죠.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확 차버리면 얕은 곳의 상황이 정말 좋아집니다. 즉, 장마 시즌 어느 정도 강수량이 많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할 장소는 바로 얕은 곳입니다. 산란 초기에 얕은 곳의 장소가 좋았죠. 산란 초기에 얕은 곳의 장소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얕은 곳이 산란에 더 적절한 조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온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 수온이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얕은 곳 장소에서 활발한 입질이 있었는데, 수온이 더 올라가서 산란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적절한 수온대를 찾아서 베스들은 조금 더 깊은 곳 혹은 수온이 낮은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다시 얕은 곳의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 이유는 얕은 곳의 수온이 비의 양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고, 그리고 상상 세물 유입권은 저수지의 상류권 이런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얕은 곳의 상황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장마 시즌을 앞두고 제가 얕은 곳의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얕은 곳을 어떤 루어로 공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겠죠. 자,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얕은 곳,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고 얕은 곳의 상황이 좋아진다. 근데 여러분들, 오픈워터, 장애물이 없는 얕은 곳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베스 입장에서는 몸을 드러내놓고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장애물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얕은 곳, 혹은 새물이 시원한, 사람으로 치면 에어컨 바람이 솔솔솔 나오는 그런 환경, 새물이 들어오는 그런 얕은 곳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얕은 곳에 고기가 들어가더라도 장애물이 없더라면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 있는 장애물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얕은 곳에 있는 장애물을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채비가, 여러분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채비 중에 쉐드가 있습니다. 쉐드 루어는 얕은 곳에 사용하기에 정말 좋고, 노싱커로 사용을 했을 때 수초 회피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얕은 곳을 공략할 때 굉장히 좋은 채비고, 수온이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베스들도 어느 정도 큰 루어에도 반응을 잘 해줍니다. 평소 같은 상황,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소화시키기 힘든 그런 크기의 루어는 어느 정도 거부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격을 잘 안 하는데, 수온이 이미 20도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는 루어가 어느 정도 커도되기 때문에 얕은 곳을 공략을 할 때 쉐드를 이용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가 오는 상황, 장마 때 상황을 보면 거의 저기압이 걸린 상황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기압 상황에서 베스는 수면을 의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누르는 힘이고, 베스는 유형층을 부레로 조절을 합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베스의 부레는, 물고기의 부레는 부풀어 오르게 되고 또 오르게 된다는 거죠. 베스가 유형층이 떠오른 상태에서 바닥권까지 쫓아가서 먹이 사냥을 하는 것보다 수면에 있는, 항상 수면을
의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마철 비가 오는 상황이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면서 하늘에 구름도 끼고 전체적으로 습도가 높은 날, 저기압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날은 의외로 낚시를 해보면 굉장히 탑워터, 수면에서 운용을 하는 루어에 반응이 좋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조를 나갔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습도가 굉장히 높고 날파리가 낮게 날고 수면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뻐끔뻐끔거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든다. 평소에 반응을 잘 하던 프리리그나 드랍샷 바닥권에서 효율적인 채비에 입질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탑워터로 교체를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장마철 시즌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루어, 제가 쉐드 말씀드렸고 그리고 탑워터를 말씀드렸습니다. 탑워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포포도 있고 펜슬, 스틱 베이트, 그리고 뭐 버즈 베이트, 뭐 이런 유들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장애물이 많다라고 하면 일단 장애물에 안 걸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쉐드나 아니면 프로그, 개구리 그런 루어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베스의 피딩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상황에서 쉐드나 개구리의 입걸림이 잘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수면에는 의외로 장애물이 많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스틱 베이트나 퍼퍼 같은 바늘이 3개 달려있는 그런 루어를 사용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비의 양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소류지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비가 30mm 이상 와버리고 상류권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내리면 물이 뒤집혀 버립니다. 흙탕물이 생긴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수위가 올라가는 것, 얕은 곳에 장애물이 잠기고 전체적으로 수온이 내려가는 건 정말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흙탕물이 들어온다라는 건 전체적인 물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미립자들, 황토빛의 미립자들이 저수지에 꽉 껴버리면 베스들이 먹이 활동을 안 합니다. 물고기를 먹이 활동을 할 때 물을 쫙 빨아당겨서 아가미로 물을 걸러야 되는 이런 물고기들은 물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면 먹이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상황에서 낚시를 해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의 양이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소류지 가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비의 양이 30mm 이상, 50mm 이상, 뭐 많게는 100mm가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새물의 영향을 그래도 최대한 적게 받는 대형급 저수지나 댐권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의 양이 많았을 때 내가 가는 주필드는 작은 소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작은 소류지에 흙탕물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물이 가장 맑아지느냐? 바로 가장 얕은 곳에부터 물이 맑아집니다. 즉 상류권에 있는 새물 유입구에서부터 베스의 활성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항상 새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뻘이라든지 황토빛의 미립자들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가라앉는데 수량이 많은 제방권에서는 가라앉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류권,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에는 그런 흙탕물이 가라앉는 시간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물이 완전히 뒤집혔던 이런 소류지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고 상황이 언제 어디서부터 좋아지느냐, 짧게는 한 3일에서부터 길게는 열흘 정도의 이제 물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상황에서 상류권, 새물이 들어오는 가장 얕은 곳의 상황이 먼저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실 때는 가장 물이 흙탕물이 아닌 뿌연 물색은 괜찮습니다. 그런 상류권에 있는 새물 유입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철에 저는 비를 맞으면서 하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드, 안전한 필드, 그런 필드를 찾아가시면 더욱더 시원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또 장마철에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자동차가 진입이 되는 구간, 평소에는 비포장이었는데 들어가 버리면 땅이 물을 흡수하게 되면 굉장히 미끄러워집니다. 주차를 하실 때도 조금 조심하시고 항상 장화 신으시고 보온에도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의 중앙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주말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었습니다. 경기도권에는 한 50mm, 여기 제가 있는 경상도권에는 뭐 50에서 100mm, 많은 곳에서는 100mm 이상, 전라도권 저 아래쪽 경상남도권, 전라도권은 뭐 100mm 이상 이렇게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이 비가 전체적으로 산란이 끝난
물고기의 생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낚시의 패턴도 180도 바뀌어진다라는 거고, 이때까지 잘 나왔던 장소에 고기가 안 나올 거란 그런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낚시의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극과 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 비가 끝나고 나면 아마 베스 낚시의 패턴은 극과 극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극과 극이 되느냐? 낮거나 혹은 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얕은 곳은 장애물이 있는 얕은 곳일 거고, 깊은 곳은 베스가 머무를 만한 물속에 잠겨 있는 고사목이라든지 아니면 지형이 딱 변하는 그런 장소. 수심대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얕은 곳은 1, 2m권 안쪽, 오전 이른 시간 혹은 한낮이라면 그늘이 있는 시간, 그리고 깊은 곳은 해가 난 이후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4시, 5시 사이까지 깊은 곳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얕은 곳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을 기준을 두고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깊은 곳은 제가 조만간에 또 영상을 한번 찍을 겁니다. 헤비 드랍샷, 드랍샷을 깊은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채비라고 하는데, 헤비 드랍샷 같은 채비로 오랫동안 정지를 둬서 낚는 그런 두 가지 방법, 바로 극과 극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네요. 이 비가 앞으로 낚시 여건을 더 좋아지길 만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낚시를 하실 때 안전하게 출조하시고 조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낚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알찬 내용, 여러분들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왔어요. 아, 소리야. 아이, 좋아.